북한 정권은 45년도에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북이 분단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이제 소련의 어떤 후원하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이제 들어섰고요. 그리고 우리 남쪽에는 미국과 또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섰죠. 그래서 남북이 불행하게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5년도에 이제 분단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금 분단이 지속되고 있죠. 자, 그래서 북쪽에서는 실제로는 48년 9월 9일 날에 이제 오늘날에 정확한 이제 명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9월 9일 날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구절이라고 그랬죠. 구구절. 48년도에 그러니까 수립이 됩니다. 이제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정식으로 9월 9일, 48년 9월 9일에 오늘날 북한의 정권이 이제 수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북한의 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그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에는 북한 내에서도 김일성은 이제 북한의 순수한 국내파였고요. 당시에 이제 연안파, 소련파, 또 남로당 계열의 여러 종파들로 이렇게 북한의 권력들이 이제 투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에 김일성이 이제 이 소련파와 연안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허가이나 무정 같은 이런 어떤 소련파와 연안파의 어떤 중심 인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로당 계열로는 이제 박헌영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초기에 이제 북한은 김일성이가 권력이 여러 가지 오늘날처럼 그렇게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 전이죠. 그래서 한국 전쟁의 책임의 실패를 물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파들을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김일성이 결국은 이제 권력을 독점하게 되죠. 그래서 이 김일성 시대, 즉 오늘날의 이제 김정은 시대, 김정은의 앞 시대가 김정일 시대죠. 오늘날 김정은의 아버지가 김정일이고요. 김정일의 아버지가 김일성이죠. 이 김일성이 이제 48년대 북한 정권을 수립을 했고요. 3대째 지금 현재 정권을 세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김일성 시대의 이 정치 체제를 좀 보면요. 48년도에 이제 정권이 수립이 되고 이 50년대 중후반에는 김일성이가 이 경제 복구를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 체제가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0년대 중후반에는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또 정치 체제를 전환하는데 온갖 힘을 다 기울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경주한 끝에 50년대 말에는 북한의 모든 생산 수단을 협동화하고 또는 국유화하는 이런 어떤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 보편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하나의 특징이 바로 이 생산 수단의 국유화입니다. 그래서 50년대 말에 이제 김일성이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45년도에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48년도에 헌법을 만들고 정식으로 9월 9일 오늘날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이후에 김일성은 스탈린, 당시에 이제 구소련, 오늘날의 뭐 소련은 이제 해체가 되었지만 91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구소련의 시대였죠. 스탈린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당시에 이제 구소련의 서기장이 바로 스탈린이었어요. 스탈린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공산화의 목표를 두고 남침을 하죠. 남침을 하고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53년도에 휴전이 이제 성립이 되면서 정전 체제가 체결되면서 이제 남북 분단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자, 이 한국 전쟁 이후에 김일성은 경제 건설의 하나의 그 일환으로서 군중을 동원하는 이런 정치 노선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우선 정치 사상 교육을 철저하게 먼저 시킨 이후에 군중들을 동원을 해서 결국은 생산성을 확대하는 이런 어떤 방식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이 피폐해진 경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중을 동원하고 또 이러한 군중들을 적극적으로 정치 노선에 참여시킴으로써 결국은 사회주의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지요. 그리고 60년대에 들어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김일성은 당시의 연안파와 무정을 중심으로 하는 연안파와 허가이를 중심으로 하는 소련파 그리고 남노당 계열의 지하당을 구축했었던 박헌영 인물 이런 정적들을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60년대에 이제 김일성은 이 본인이 완벽한 수령 중심의 유일 체제를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김일성이 유일한 통치자였고요. 김일성에게 감히 도전하는 세력이 이제 제거된 것이죠. 그리고 이 김일성은 72년에 이 사회주의 헌법을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헌법을 바꿔서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제 권력을 물려줄 준비를 서서히 하죠. 그래서 세습 정권과 수령 중심의 1인 독재 체제의 형성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이었어요. 자, 1972년 이 사회주의 헌법에서 주체 사상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주체 사상은 북한의 쉽게 이야기하면 통치 이념이에요. 통치 이념이죠. 물론 북한이 정권이 48년도에 정권을 수립할 때의 통치 이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통치 이념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죠. 그런데 이제 이 72년도에 북한은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병행해서 주체 사상이라는 통치 이념을 새롭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내각제를 폐지하고요. 국가주석제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북한의 주석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김일성은 45년도부터 한 50여 년간 94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요. 한 50여 년간 북한을 통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72년도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하고요. 74년도에 이제 아들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김정일에게 이 주체 사상의 해석권을 이제 독점하게 했어요. 권력 승계를 위한 어떤 정당화 수단으로서 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주체 사상은 이제 김일성이가 만들어낸 것이죠. 물론 뭐 김일성 본인이 어떤 사상적 기반을 이론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황장엽 비서라고 흔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우리 한국으로 망명을 했죠. 얼마 전에 뭐 사망을 했지만 이 황장엽 비서가 바로 주체 사상의 어떤 이론의 틀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 황장엽 씨가 김일성 사후에 이제 김정일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북한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기조가 완전히 본인의 어떤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우리 나라로 이렇게
이렇게 망명을 했죠. 그래서 이 황장엽 씨가 바로 당시에 주체의 사상을 확립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김일성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아들 김정일로 체제가 이제 세습이 되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 시대에 드디어 94년도에 정치 체제가 전환이 되면서 이 김정일은 기존에 김일성이가 확립해놨던 아버지가 확립해놨던 이 국가주석제를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하고요. 국방위원장 중심의 어떤 군사 중심 체제로 북한 사회를 정치 체제를 변경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군사 중심 체제를 우리가 이제 선군 정치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데, 선군이라는 말은 먼저 선자에다가 이제 군대 할 때 군자예요. 군대가 먼저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선군 정치라는 의미가 military first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선군 정치를 기본 노선으로 하는 이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이라는 어떤 정치적 목표를 내세워서 군사 중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대의 국가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군 정치가 바로 김정일 시대의 어떤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하나의 통치 이념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 김일성 시대에는 김일성 주석 이렇게 불렀지만 타이틀도 국방위원장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본인이 가지면서 최고 지도자로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개정헌법을 통해서 국방위원장직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주석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요. 국방위원장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이제 이때는 김정일 시대에부터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말에 김정은이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한 17년 정도 북한을 통치했죠. 그리고 나서 아들인 오늘날의 김정은 시대로 이제 다시 정치가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 김정은이 노동당과 북한 대중들의 최고 영도자로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추대가 됩니다. 2011년도 말에 이제 아버지가 예기치 않게 빨리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후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 시대 때 충분한 후계 작업을 통해서 바로 권력을 안착을 시킬 수 있었는데요. 김정은은 사실 출발할 때 굉장히 체제가 불안했죠. 충분한 후계자 수업을 받지를 못했고, 또 김정일이가 갑자기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김정일 사망 후에 김정은이 군을 먼저 장악합니다. 그래서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추대가 되고요. 2012년도에 김정은 체제를 이제 공식화합니다. 북한에서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았었겠죠.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있었을 거니까요. 어쨌든 2012년도에 김정은 체제가 공식화되고요. 이 북한의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성격 외에 이 조선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수령이 통치하는 1인의 절대적인 지배 체제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죠. 그래서 벌써 3대째잖아요. 할아버지 김일성, 그 다음에 아버지 김정일 시대를 거쳐서 이제 3대 세습 체제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김정은 시대에서는 이 권력 구조 차원에서 이 북한 정치 체제의 특성은 이 주체의 핵심이 바로 수령이고요. 이 수령이 당과 군과 정부를 완전히 국가를 장악하는 이런 어떤 체제이죠.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당이 정점에서 결국은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보편적인 특성인데요. 북한은 이와는 달리 당과 군과 노동당과 조선인민군 군대와 그 다음에 내각 정부의 정점 위에 이 수령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수령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수령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어떤 아주 북한만의 특수한 어떤 권력 구조를 형성하게 되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정치 체제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지요. 그래서 김정은은 당군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1인 지배 체제를 완성을 하게 되고요. 북한에서 수령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김정은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과 본인 김정은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가 수령입니다. 그만큼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가 바로 수령이죠. 그래서 조선노동당은 이 수령 체제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유일 사상의 어떤 체계이고요. 전위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령이라는 유일한 영도 체계, 즉 영도 체계라는 말은 통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일한 통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이 논리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노동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회주의 정치 체제에서 이 당의 어떤 지도적 역할 이런 것들은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이 늘 최고의 정점에 있죠. 그래서 이 당이 하는 일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이 당의 어떤 지도적 역할도 하나의 수령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령의 영도, 수령에 대한 충성, 수령의 무오리성으로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당군정 위에서 수령이라는 절대 권력이 체제를 장악하는 이런 1인 지배 체제를 확립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의 정치 체제는요, 당이 지배하는 당 지배 체제라기보다는 이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국가, 즉 수령 지배 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북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